안녕하세요. FM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종양내과 센터를 맡고 있는 곽지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M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종양외과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석홍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종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병원에서 종양을 내과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환자들 많이 보고 있고, 박 원장님도 이제 종양외과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곽 원장님 종양 진료 보신다고 엄청 바쁘신데, 저희 오늘 주제로 정한 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병원에 종양 환자가 많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박 원장님이 요즘에 종양 환자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보다 이제 그런 종양에 대한 치료 의지를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진단이 됐을 때 예전 같았으면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안 하시려는 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병원에 이제 케이스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종양을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이 아이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피부에라든지 몸속에 뭔가 덩어리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종양이라고 딱 진단을 내리고, 보호자한테 우리 아이는 이제 종양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딱 했을 때 보호자분들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사실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에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보통 보호자님들 오셨을 때는 건강검진으로도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좀 뭐 구토를 한다거나 기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오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어떤 경로로 오시든 이제 아이가 종양이 생겼다는 거를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되게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좀 믿기 힘들어 하시죠. 보통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저희가 종괴나 종양이라고 하면은 이걸 암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곽 원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 이제 치료하다 보면 뭔가 이제 피부든 아니면 몸속에는 뭔가 덩어리가 생겨서 오는 경우들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치료해보면 그게 다 암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냥 염증인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치료하다 보면 이게 양성 종양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떼고 나면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악성 종양인 경우를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으로 떼고 나더라도 이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검사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좀 살펴봐야겠죠. 사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릴 때 처음부터 얘가 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잘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 개씩 진단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장님께서 이제 워낙에 종양 환자들 많이 보시는데, 내과적으로 보시는 진료 중에 대표적인 종양의 종류들이 뭐가 있을지. 사실 이제 내과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종양은 림프종이죠. 그러니까 림프종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다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피부에서 나타나는 뭐 그런 림프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기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림프종으로 진단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악성 종양이고, 그런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림프종에 대한 항암 치료 프로토콜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니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이제 종양은 림프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원장님은 이제 외과니까 이제 수술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수술적으로 병원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종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흔하게는 피부 종양, 그리고 여자아이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유선 종양이 좀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복강 안쪽에, 그러니까 몸 안쪽에 생기는 그런 종양은 뭐 비장이나 간이나 혹은 뭐 신장 이런 데 종양 환자들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은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이 많고, 저는 이제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좀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친구들이 있나요? 최근에 치료했던 환자 중에 제가 좀 오래 봐왔기도 했고, 대형견이었는데 아기가 이제 어느 순간 다리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디스크나 뭐 그냥 뭐 뒷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척수 쪽에 종양이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재활까지 했는데, 제가 워낙에 아끼던 환자기도 했고 수술 난이도도 어려웠고 아무래도 흔치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디스크라고 생각했었었는데 MRI 찍고 와서 결과를 봤는데 다들 놀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흔한 케이스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박 원장님이랑 외과 쪽에서 수술 잘 해주셔가지고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도 워낙에 환자를 많이 보시니까 기억에 남으시는 종양 환자가 있으신지.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이제 가슴 쪽에 흉벽 쪽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왔던 친구가 있어요. 되게 크게 컸었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제 갈비뼈까지 다 침습이 되어 있고 한 복장뼈까지 다 침습이 되어 있어서 사실 완전하게 수술적으로 절제가 다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럴수록 외과적으로 수술 절제를 잘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힘든 수술이었는데 그래도 박 원장님이랑 그리고 외과팀에서 수술을 잘 해주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고 되게 안 좋은 악성 종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부 조직 6종 그레이드 3였고 그리고 이제 뼈까지 침습이 돼 있어서 완전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항암제 감수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온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240일이었는데 최근에 그 아이가 이제 1년 수술한 지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고 보호자분도 애가 너무 잘 지내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아직까지 뭐 전이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이 너무 잘 지내주고 있으니까 너무 기억이 많이 남고 이거야말로 이제 내과랑 외과랑 같이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낸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양을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그 이후에 치료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수술하다 보면 이제 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암 치료하다 보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외과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대표적인 후유증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지만 수술하고 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이랑 뭐 감염, 수술 부위 감염도 좀 잘 생길 수 있고요. 일반적인 뭐 중성화나 이런 수술에 비해서 종양 수술이 감염에도 좀 더 취약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양 수술 이후에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아이가 최대한 컨디션이 올라올 때까지 입원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또 결국에는 완전 전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양 치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재발이랑 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제 환자들 중에서 재발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재발했을 때 전이가 돼서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수술 부위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다시 재수술을 보호자님한테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재수술하고 나서도 예후가 좋았던 아이들도 꽤 많기 때문에 항상 저는 수술 이후에 재발 여부나 전이 여부를 분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치료하다 보면은 다시 재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좀 어떻게 보호자님한테 설명드리고 치료를 이어나가시나요? 성공적으로 항암 치료를 잘 수술하고 나서 잘 이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복약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호자분이 항상 질문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렇겠지만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 환자들을 많이 보고 결국 나중에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약을 끊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재발을 해버리게 되면 기존에 쓰던 약에 대해서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암세포들은 이제 그 기존 약들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른 항암제를 찾아서 약을 바꿔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것들 다시 선택을 해서 공격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치료할 때 항상 이제 보호자분이랑 그런 쪽으로 고민이 되고 이제 나조차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있거나 이제 고민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수록 이제 보호자분한테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종양은 치료만큼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접근할 수 없는 종양들에 대해서 이제 암세포들을 공격을 하는 방법들이고 보통 양성 종양의 경우는 진행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직 검사 결과 딱 나왔는데 뭐였죠?